지난해 전 세계를 휩쓴 K2 흑표전차는 2003년 개발에 들어가 2008년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한국 육군의 두 번째 주력 전차라는 의미를 담아 K2라는 제식 번호가 붙었습니다. 별칭은 검은 표범을 뜻하는 흑표로 명명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K2 전차에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각종 첨단 무기에 밀리면서 무용론까지 제기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전차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면서 전 세계가 서둘러 미래형 차세대 전차 개발에 나서자 K2 전차도 다시 전 세계적인 화제를 모으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의 주력 전차는 대개 3세대로 분류되는데 K2 흑표 전차는 3.5세대에 해당됩니다. 특히 미국과 독일, 러시아 등은 4세대의 전차 개발을 시작해 한국도 서둘러 차세대의 전차 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4세대 전차는 스텔스 기능과 무인화, 최신 정보 기술이 적용된 통합 통제 시스템을 기본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우리 군도 4세대 전차 개발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고, K2 흑표 전차의 개발사 현대로템이 최근 지상전에 적용할 유무인 합동 시스템 기반의 한국형 미래형 전차의 기본 개념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도 2020년 10월 열병식과 2021년 10월 무기전시회에서 신형 전차 외관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전차의 성능은 여전히 베일에 쌓여있는 상황이지만 전문가들이 외형 위주로 분석해 내놓은 결과로는 3세대급 이상의 전차 기술을 적용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의 신형 전차는 기존 전차와 비교해 뚜렷한 외형 변화가 있습니다. 전차 덮이는 낮아지고 앞뒤 길이는 크게 늘어났는데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해외 최신 전차들의 기술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피탄 확률을 낮추기 위해 전차를 납작하게 설계하는 대신 포탑과 차량의 전면 부장갑은 대폭 강화해 차체 앞쪽은 길어졌습니다. 기존 주력 전차였던 성군 915 전차 대비 궤도 속 바퀴인 보기륜이 1개 더 늘어난 7개를 채택했습니다. 이 설계 방식은 전차 선진국인 미국은 물론 러시아, 중국도 모두 채택하고 있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K2 전차와 중국의 VT4, 이란의 카라르 등 신형 전차 모습이 모두 비슷해지고 있는 것은 전면부로 포탄이 날아와도 큰 피해 없이 튕겨내기 위한 것인데요. 이에 따라 북한도 뒤늦게나마 관련 기술을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K2 전차에 있는 3.5세대 전차 핵심 기술로 평가받는 능동방어 체계도 적용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T-14 아르마타에 탑재된 것과 모양이 매우 유사해 러시아 기술을 사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능동방어 체계 APS는 전차를 향해 날아오는 미사일과 포탄을 요격하는 기술입니다. 주목해서 봐야 할 점은 북한 전차가 빠른 속도로 날아오는 대전차 무기를 실시간으로 포착할 수 있는 레이더와 센서도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러시아 기술을 일부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라 러시아가 북한의 기술을 이전해준 것이 아니라면 북한이 러시아 기술을 탈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차체 최후방 좌우측에 있는 슬래사머도 눈여겨볼 부분으로 해당 부분에 창살 모양의 장치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성형 자객탄두가 전차 장갑에 닿기 전 폭발하게 하기 때문에 관통력을 절반 정도 줄여줄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신형 전차의 경우 44톤인 성군5보다 훨씬 길어진 차체와 각종 추가 장비 때문에 전차의 무게는 50톤 전후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중량이면 고속으로 기동시키기 위해 최소 1200마력의 힘이 필요한데 그동안 800마력 이하의 저출력 엔진을 주로 사용하던 북한이 고출력 엔진 기술을 개발하지 못했다면 기동성이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높은 방어 능력을 확보한 대신 성군5 최고 속도인 시속 60km보다 더 느릴 것이라는 추정이 나오는 이유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최대 시속 70km에 이르는 K2 전차와 기동성으로 맞붙는다면 북한 신형 전차가 완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 신형 전차 포신 앞쪽 끝부분과 포방패 위쪽에는 동적 포구 감지기가 있습니다. 이 감지기는 사격 전에 포신의 미세한 휘어짐 상태를 감지해 조준 사격에 반영함으로써 포의 명중률을 향상시키는 장치인데요. 한국의 K1, K2 전차 시리즈 등 서방권의 3.5세대 전차에만 장착되던 기술입니다. 그런데 만약 북한이 이 장비를 갖고 있다면 서방권 3.5세대 전차에 정밀 이동 사격 능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 신형 전차의 가장 큰 특징은 현대전차에서 좀처럼 볼 수 없는 불세3 추정 신형 대전차 미사일을 포탑 오른쪽에 장착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기존 전차들의 주포가 K2 전차를 뚫지 못하는 파괴력을 보강하기 위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전차 미사일을 사용하면 주포 사거리 밖에선 강할 수 있지만 사거리 내에선 K2 전차에 밀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북한이 차세대 전차 개발에 속도를 내자 우리 군도 차세대 전차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현대로템도 2023년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 종합학술대회에서 가칭 K3 전차로 불리는 차세대 전차를 선보였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외형에 회색 도료로 덮여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스텔스 도료가 뿌려져 있던 것입니다. 형상도 스텔스 형태로 적 레이더에 잘 탐색되지 않도록 해 방어 성능을 강화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장갑에 대한 정보는 정확히 공개되지 않았지만 세라믹과 복합 소재 등을 이용한 모듈식 장갑 체계를 채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장갑은 방어 능력과 함께 무게도 가벼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포의 경우 현재 K2 전차에 120mm 주포보다 큰 130mmR 강포를 장착하였습니다. 주포가 커졌다는 말은 파괴력도 증가한다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관통력이 기존 대비 50%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현재 국방과학연구소 등에서 개발 중인 전열 화학포 레이저포 등도 개발이 완료되면 장착을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K3 전차에는 사격을 지원할 수 있는 원격 사격 통제 체계가 탑재됩니다. 현대로템은 그동안 제시한 차세대 전차 콘셉트 모형을 통해 부무장으로 레이저건 다목적 미사일 시스템을 제시했습니다. 현대로템은 차세대 전차 상부주포 바로 뒤에 원격 통제가 가능한 레이저건 뒷부분에 다목적 미사일, 그리고 소형 드론, 능동방어 장치 등이 장착된 모형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탑승 인원 또한 기존 대비 축소됩니다. K3 전차 내부는 최대 3명으로 전차장과 조종수, 호수로 구성된 캡슐형 승무원실을 갖추도록 설계될 전망인데요. 무인화 자동화 추세에 맞춰 운용 인원을 줄이는 것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승무원실 안에서는 360도로 감시가 가능한 영상 장비가 장착되면서 승무원들이 밖에 나가지 않아도 전차 안에서 바깥 상황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엔진의 경우 기존 디젤 또는 하이브리드 방식 대신 수소에너지 기반 전동화 장치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궤도는 레드백 장갑차와 마찬가지로 고무 소재가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데 고무 궤도는 기존 대비 무게가 가볍고 소음이 적어 상당한 이점을 보유하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대전차의 필수라고 할 수 있는 능동방어 체계도 도입됩니다. 우크라이나전으로 미사일이나 드론 등으로 전차가 쉽게 파괴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이를 방어할 수 있는 능동방어 체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어서인데요. 여기에 유무인 복합 운용체계 성능도 갖춰 다른 지상 로봇 등 무인 무기들을 지휘 통제해 공격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군 당국에 따르면 2035년 이후 K2 전차를 대체할 차세대 전차를 도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2030년대 초반까지 차세대의 전차 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로템도 2030년까지 K3 전차의 시제품을 출시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르면 10월 성남공항에서 열릴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를 통해 윤곽이 드러날 수 있어 한국의 차세대 전차가 북한의 신형 전차를 압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국의 차세대 전차에 대한 외국인 반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전차는 에이브럼스를 뛰어넘겠어. 한국인들은 대체 저런 무기를 어떻게 만든 것이지? 정말 믿기지가 않아. 얼마 전에 북한이 러시아를 해킹했다는 소식을 들었어. 이번에도 러시아 기술을 탈취해서 신형 전차를 만들었나봐. 그런데 러시아 전차는 형편없으니 한국에 패배하겠어. 전차에 스텔스 기능을 넣는 건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아? 그건 그냥 돈 낭비인 것 같아. 차세대 전차에는 레이저포를 달아야 한다고 생각해. 그리고 전차에 소리도 줄여야 스텔스 기능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그런 점에서 한국은 대단하다고 생각해. 수소연료를 사용한다면 매우 조용하겠네. 수소는 디젤에 비해 소음과 진동이 적기 때문이지. 한국은 정말 상상을 뛰어넘는 무기를 만든다니까. 앞으로 한국이 어떤 무기를 만들어낼지 무서울 지경이야.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칠 텐데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